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TBK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현대의학과 건강 100세를 담당하게 된 신경내과 전문의 전희택입니다. 눈부신 의학의 발달로 이제 사람의 수명이 100세를 넘나드는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신지요?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을 못 알아보게 되는 치매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966년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에서 신경내과를 수련하신 김경세 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정상적인 노화 현상과 치매증의 다른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오래간만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 박사님은 카이저 병원에서 오랫동안 프랙티스를 하셨죠? 예, 30년 좀 넘게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지금도 카이저에 계십니까? 지금 카이저에서 환자는 보지 않고 환자로만 카이저 멤버고 밖에 나와서 한국 분들 도와드리는 프랙티스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러시고 USC의 임상 교수로다가 레지던트니 학생들을 가끔 가르치시죠? 그렇죠. 네. 그저 한 30년 넘게 US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요즘 치매증 환자는 일주일에 몇 분 정도 보십니까? 한국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뭐 나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저 한 20-30%쯤 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상적인 노화 현상과 치매증의 다른 점을 얘기할 텐데요. 예.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은 우리 몸에 변화가 많이 오죠. 그렇죠. 기억력도 들락날락하고 몸무게도 줄고 시력도 나빠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렇죠. 이런 모든 변화가 치매증의 시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노화 현상입니까? 정상적인 노화 현상하고 치매 때문에 오는 그 변화에 대해서 정확히 구별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우네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정상적인 그 변화가 오는 것 중에서 특별히 치매하고 관련된 것, 그러니까 우리 뇌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창조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값이 있는 그 창조물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따질 때는 우리 사람의 뇌같이 우리를 완전히 그 대표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없기 때문에 심장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다 바꿀 수 있지만 뇌는 그것이 죽으면 죽는 거고 그것이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만큼 그 세상하고 바꿀 수 없는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 기관이 우리 몸에 있는 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뇌에서 하는 기능 중에 우리의 그 primary sense, 우리의 기초적인 그 능력,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져서 느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손으로 움직이고 뛰고 움직이는 모든 그 능력들이 뇌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렇죠. 그 프라이머리한 펑션 말고 그 외에 되는 거, 그 특별히 저희들이 치매하면 기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기억력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력 다음에는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아 있는 인포메이션을 응용하는 거, 응용하는 그 능력. 그러니까 제일 프라이머리한 펑션,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움직이고 느끼는 것 그 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 중에서 제일 기초적인 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능력, 기억하고 네. 그거를 다시 쏟아내는 그 능력.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을, 그 인포메이션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저는 그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의 능력 중에 하나님하고 연관을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능력,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기도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뇌에서 있는 제일 마지막이고 중요한 기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감정이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그게 그 우리 primary function 다음에 있는 우리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게 intellectual function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기초적인 것은 기억하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는 응용하는 능력이고 거기에 대인관계도 또 판단하는 거. 종합하는 걸 봐가지고 예측하는 거, 앞을 내다보는 거, 계획하는 이런 모든 능력들이 아주 중요한 능력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열쇠를 놓고 다닌다든지 또 오늘이 며칠인지를 모른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는 정상적으로 올 수 있는 그 기억력 감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치매증, 즉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그러죠. 원명으로는 예. 영어로는 예. 그러니까 치매증의 시작입니까? 예. 그거를 아주 정확히 구별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뇌의 변화가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없죠. 그러니까 그 뇌가 완전히 성숙하기까지는 사실은 사람의 뇌는 25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25년이 돼야 우리 뼈가 일곱쪽으로 날 때 떨어져서 났던 것이 다 붙어서 머리가 하나가 되고 그게 25년 되고 그 꼭대기가 피가 마른다고 하는 거 그게 다 말라서 뼈가 하나가 되는 거는 25년. 그때부터는 뇌의 기능이 조금씩 내려가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뇌가 할 수 있는 거, 경쟁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거, 빨리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오래 하는 거, 이런 모든 능력이 25살부터는 조금씩 내려가지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10억의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렇죠. 20세가 되면은 그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뇌의 무게로 봐서는 25살 때는 평균 한 1,300g쯤 되지요. 남자가. 여자는 한 250g 되고.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좀 더 커서 그분이 70이 지나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도 1,350g 넘었다고 하니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무게네요. 그렇지요. 1,300g.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면 70이 되고 80이 되면 모든 사람의 뇌가 조금씩 줄어서 사실은 80이나 90이 돼서 세상 떠나는 사람들의 뇌는 대개 1,000g이 못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죠. 1,300g에서 한 300g 정도는 노화로 뇌세포가 죽고 뇌가 적어지는 건데 뇌세포의 수도 줄지만 그 연결돼 있던 그 연결되는 그 네트워크들 조직이 많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 중에 35세 이상 돼서 경쟁해서 젊은 사람하고 이길 수 있는 경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뇌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그것이죠. 근데 다행히도 뇌의 변화 중에서 제일 빨리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치매에 보는 기억력이 제일 먼저 손상이 되지요. 근데 기억력이 손상되는 것은 사실은 아무에게나 다 생기는 거고 40이 지나면 외국말을 배울 수가 없는 거. 40이 지나서 한국에서 미국에 오시면 그분이 영어를 잘 배울 수 없는 것은 기억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어린애들보다 젊은 사람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 능력은 떨어지지만 사실은 70이 넘어도 대통령도 할 수 있고 65이 넘어도 대학교 총장도 할 수 있고 장관도 할 수 있는 그거는 다행히도 우리 뇌에 있는 그 기능의 저하를 막론하고 어떤 부분의 기능은 오랫동안 보존이 돼 있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70이 돼도 기억은 못하고 컴퓨터는 못 배워도 집안의 어른으로 존경도 해야 되고 존경도 받을 수가 있고 그 집안을 잘 이끌어가는 그 힘이 있는 것은
그 어른이 가지고 있는 뇌의 기능 중에 기억력은 비교적 많이 내려가 있어도 응용하는 능력, 특별히 영적인 관계,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방향에서는 젊은 사람보다 더 성숙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우리의 뇌 구조상 그 변천하는 그 패턴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늙어가면은 뇌 조직에 큰 변화는 없죠. 그리고 뇌의 기능이 기억력이 치매증에서 나빠지는 거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나빠지는 거고 또 그 기억력 감퇴의 범위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만 늙어가면은 모든 뇌의 성숙한 뇌 기능을 가지고도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다행히도 그 노화하는 현상 중에 그 뇌의 기능은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들의 뇌를 보면 그 뇌가 그 치매가 있는 분들은 뇌가 더 많이 쪼그라들었고 적어져 있는데 그 뇌들을 자세히 보면 그 프라이머리 코텍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모여 있는데 감각신경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보는 그 후뇌에 있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듣는 것 이런 것들은 그 뇌가 사실은 올라와 있고 다른 데 쪼그라져 있는 것보다는 팽팽히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노화하는 것도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다 줄어들고 다 못 쓰게 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그 먼저 내려가는 거는 기억이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들이 다행히도 천천히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80이 지나고 90이 지나면 대인관계도 많이 위축이 되고 그 어린애같이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름도 더 많이 받고 그 대인관계가 아주 풍성하고 대범하고 훌륭하던 어른들인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린애같이 되고 참물성도 없어지고 기다리는 것도 못 기다리게 되고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자기 유익만 구하게 되고 하는 그런 점점 어린애같이 되고 작아지는 인격이 작아지는 그런 것도 그 뇌의 노화 현상의 하나지요.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삶이 마감을 하게 되면 그렇게 주위나 자기를 위해서도 크게 힘이 어렵지가 않은데 최근에 그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많다 보니까 너싱홈에 계시던 많은 어른들은 뇌 기능이 많이 낮아져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이 없어진 후에도 얼마 동안 살아계시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생명을 그저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나게 하시는데 그동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주 적고 미미하지만 그거를 조심스럽게 잘하면 우리들의 살아있는 동안은 비교적 건강하고 쓸모있는 뇌를 가지고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치매증의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치매증의 혈액 검사는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 중에 뭐 뇌파도 찍어보고 뭐 MRI도 찍어보고 펫 스캔이라는 것도 하고 뭐 스펙 스캔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뭐 펫 스캔이나 스펙 스캔 같은 건 아직도 뭐 리서치 하는 데서 연구로 써서 그 스캔해 보는 뇌의 어떤 부분에 그 대사가 줄어서 그 부분에 보이는 그 스캔상 나타나는 그 활동이 적은가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알츠하이머스 디지즈가 있다. 뭐 이 사람은 뭐 프론토 템포럴 디멘시아가 있다. 뭐 그런 걸 그 구별하는 그러니까 뇌 조직의 위축이 얼마나 됐느냐를 주로 보는 거죠.
그거는 뭐 MRI를 찍어보면 저는 그렇게 보내요. 그 MRI를 찍어서 나이 많은 분들을 늘 보면 MRI에서 보이는 뇌에 수축된 양은 그 환자가 얼마만큼 신경과적인 기능이 떨어져 있나 하는 것보다는 나이하고 더 많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90세 된 영감이 아직도 정정해 보이고 똘똘해 보이고 잘 건강하게 집안에서 존경을 받고 사셔도 60세 된 어른 아주 치매가 있어서 폐인돼서 못 쓰게 된 사람하고 뇌를 찍어보면 90세 된 사람의 뇌가 훨씬 더 쪼그라져 있고 적어져 있고 60세 된 사람은 아주 기능이 약해져서 폐인같이 돼서 사람 구실을 못하면서도 뇌가 어느 정도 그래서 궁극적인 진단은 이 치매병 소위 알츠하이머 병의 궁극적인 진단은 뇌 조직의 조직 검사로다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예를 있지. 들어서 그 아밀로이드 플렉이라든가 그 뉴로피브릴라리 탱글 예. 그거는 한국말로 어떻게 지금 번역되고 있습니까? 전잘 아밀로이드 모르겠는데. 플렉은 그게 일종의 탄수화물의 이 신진대사가 끝나서 이 퇴적된 일종의 찌꺼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겠지요. 그리고 그렇겠죠. 그 뉴로피브릴라리 탱글이라는 거는 이 뇌신경 그 섬유질에 역시 이 퇴화된 찌꺼기. 그렇죠. 죽어가는 세포에 남아져 있는 그 모양이 뉴로파이브레터리 탱글이라고 일종의 그러죠. 이 맞아요. 퇴적물이죠. 이게 세포 그렇죠. 안에 남아 있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뇌 조직을 검사해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계신 분 웬만해서는 뇌 조직 검사는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진단 방법으로. 맞아요. 근데 그 뭐 치료가 아주 뭐 좋은 치료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뇌 조직을 검사할 만큼 뇌를 손상시키고 뜯어내서 봐서 사실 그 뉴로피브레터리 탱글이나 뭐 시나일 플래크나 뭐 뉴런의 숫자가 적어져 있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봐도 사실은 제가 느끼기는 그 병리학적인 소견하고 그 어른이 기능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사실은 않아요. 그러니까 병리학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그 세포학적인 조직학적인 변화를 찾는 거는 뭐 의사나 과학자에게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들을 다룰 때 큰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뇌를 세포를 뜯어낸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그 자체에서 오는 부작용이 또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진단돼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그거를 가지고 치료하는데 뭐 타이밍을 결정하거나 무슨 치료하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혹시 그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도 그저 리서치 하는데 쓰이고 그 건강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뇌 브레인 바이옵시를 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드물고 적다고 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약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소위 이 알츠하이머 병 치매증의 원인이라고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화학물질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물질이 뇌조직 세포에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긴다. 그래서 예. 그거를 치료하는 약이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게 뉴로트랜스미터 중에 하나. 신경하고 신경 연결하는 그 고리에 생산되는 신경에서 인포메이션을 다른 신경에게 전파할 때 그 신경 끝에서 생성되는 그 화학물질인데 그게 아세틸콜린이라고 그게 말초 신경에도 있고 뇌신경에도 있는데 뇌신경 중에 기억력을 도와주는 그 히포캠퍼스하고 템포럴 로브에 생기는 신경에서 나오는 그 양이 아세틸콜린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신경세포의 숫자가 적어지면서 아세틸콜린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그 아세틸콜린 엑스텐더라고 하는 거, 아세틸콜린의 그 기능을 좀 더 오래 지속시키도록 신경하고 신경이 더 오래 붙어 있도록 하는 약으로 뭐 아리셉트라고 하는 것, 도네페질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레저다인이라는 것도 있고 엑셀론이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약이 아세틸콜린 엑스텐더라고 뇌에서 일어나는 그 peripheral 그 말초 신경에서 생기는 아세틸콜린이 잘못되면 그거는 마이애스테니아 그래비스라고 해가지고 그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는데, 그거 말고 뇌에서 생기는 아세틸콜린이 떨어지면 알츠하이머스 디지즈가 생긴다 생각을 해서,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초기에 대개 그 인사이트가 있어서 내가 기억이 전에 같지 않고 깜빡깜빡하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 내가 뭐 하러 왔나, 방으로 옮겼는데 내가 이 방에 뭐 하러 왔나,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는 그런 거를 자각할 때, 자기가 알고 있을 때 그런 약을 쓰면 그런 분들은 그 좀 도움이 된다고 얘기도 하고, 그걸 트레이스 한다고 그러는데 그 추적할 수 있는 능력, 우리 뇌가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했다, 어저께 저녁에 뭐를 먹고 TV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자기 전에 뭘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깼다, 이런 것들을 따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치매가 생기면서부터 많이 줄어드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각 증상으로 느낄 때 그런 약을 써보면 좀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또 보충약으로다가 그 영어로 말하면은 supplement라는 거. 예. 그래서 뭐 엔타이옥시던트, 예. 한국말로 하면 항산화제라고 그러겠죠. 예. 뭐 비타민 E, 비타민 C 예. 이런 것들이 다 항산화제죠. 그렇죠. 그리고 적색 카로틴 예. 이런 것들을 보충약으로 또 우리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요즘은 뭐 엑소나라고 하는 그 뭐 약도 나와 있고, 뭐 나멘다라고 하는 약은 그건 NMDA 시스템을 좀 스트렝튼 해주는 그건데, 그건 아세틸콜린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것 같고, 그저 그런 약들이 그저 커머셜하게 나와 있고 그 제약회사에서 의사들에게 써달라고 그 하는 약들 중에 하나지요. 그 항산화제가 보충약으로 쓰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 항산화제라는 거는 무엇을 하는 거죠? 산화작용을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몸에서 세포 안에서 대사가 일어날 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그 글루코스를 번해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뭐 크랩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사이클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찌꺼기로 나오는 것이 탄수화물하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패스웨이는 괜찮은데, 탄수화물하고 물이 나오도록 하는 패스웨이 전에 나오는 것들이 그 라디컬 옥시전 라디컬 돼 있는 그 산화시키는 라디컬이 세포에서 나오는데, 그게 건강할 때는, 젊었을 때는 그게 비교적 적게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 그것이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생명 중에 그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 중에 젊은 사람들의 사이클하고 나이가 들어가서 쇠퇴해가는 사람들의 사이클 중에 그 항산화 물질이 필요한 게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많았을 때 그 우리들이 그 늘 젊었을 때 잘 먹지 않게 되는 그 채소, 그 채소 안에 있는 색소, 뭐 흔히 그린, 다크 그린이나 레드나 퍼플이나 뭐 이런 아주 컬러가 있는 그 과일이나 채소 안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레디컬한 그 산소가 세포를 공격해 가지고 거기에 DNA를 바꿔서 암도 만들게 하고 세포도 죽이게 하고 생명을 단축하는 그런 영양들을 축소하는, 적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흔히 있는 뭐 비싼 거 말고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뭐 비싼 거 저 약 뭐 산삼이고 뭐 이런 거 좋은 것만 골라서 잡수시는데 좋은 건 제가 보는 제일 좋은 거는 늘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채소, 과일, 비싸지 않은 거 그렇죠. 그것들을 늘 많이 섭취하시면 그러면 그 항산화 물질들에게 대항하는 그 큰 무기가 우리 몸에서 저장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바이타민 C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라이보플라빈이라든지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산화작용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공기를 호흡해야 되고 우리 신진대사를 하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 문제는 이 산화작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소위 쇠가 녹이 쓰는 것도 그게 그렇죠. 산화작용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화작용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파괴적인 그렇죠.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박사님 수뇨 연구라는 책에서 8가지 치매증 예방 조건을 발표한 게 있어요. 예. 아시다시피 수뇨 연구라는 책은 2000년 정도에 이 데이비 스노드라는 심리학자가 발표한 책인데 수녀님들을 700명 17, 18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85세, 100세까지 연구하고 그 결과로다가 8가지의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첫째로 긍정적이고 명랑한 생활 태도를 가져라. 예. 둘째, 고혈압, 당뇨병, 중풍 등의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를 해라. 예. 세 번째, 뇌를 활발하게 사용해라. 예. 책 읽기, 음악, 미술, 본인이 해도 좋고 들어도 좋고 단어 게임, 무슨 이런 게임 예. 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예. 물론 카지노나 갬블링 하는 거는 안 되겠죠. 그건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예. 수면도 결핍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라. 예. 운동량이 적어도 뇌는 그 운동을 한다는 그 자체로다가 엔도르핀을 많이 분비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뇌진탕 등 머리 충격을 피해라. 예. 여섯째로 술, 담배 등을 피해라. 예. 그건 당연한 말이죠. 일곱째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피할 것. 예. 여덟째 마지막으로 항상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것. 예. 김 박사가 말씀하시는 예. 마음의 평화. 그러네요. 그리고 첫 번째하고 마지막 두 번째 그 emotional 그 status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인 상태가 그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 능력이 많이 좌우가 되지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뇌가 아주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 다른 것들 운동하는 거하고 그 음악하고 그 독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뇌가 그 피드백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함으로써 요즘 무슨 치료하는 것 중에 뭐 간질을 예방하는 것 중에 뭐 베이거스 너브에다가 전기를 줘가지고 스티뮬레이션을 줘서 뇌로 쏴가지고 간질을 멈추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연구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운동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면서 뇌를 반대로 역으로 그 자극시켜주는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감격하고 그 즐기는 그런 모든 그 정신적인 액티비티는 육체적인 액티비티나 똑같이 뇌를 자극하고 스티뮬레이션 그 힘을 주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해서 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뇌 기능이 훨씬 더 오래 보장이 되고 보존이 되고 그 좋은 기능을 가지고 일생을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선생님이 그 준비하신 그 아이디어를 아주 100%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술하고 담배는
뭐 전혀 도움이 되질 않고, 그다음에 음식 중에 뭐 중요한 것들은 refined 된 거, 흰 거, 설탕이나 흰 쌀밥이나 흰 빵이나 그 칼로리만 많고 맛은 있어도 그 주위에 붙어 있는 그 뭐 산화제라든지 파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고 맛만 위해서 만든 그런 음식들은 좀 적게 잡수시고, 뭐 아이스크림, 뭐 케이크, 흰쌀밥 그런 것들 좀 적게 잡수시고 여러 가지 다 섞어서 잡수시고 체중만 잘 유지하시면 그 음식에 대한 그거는 뭐 특별히 어디를 쫓아다니면서 보약 잡수실 거 없고 돈 쓸 거 없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풍성한 것, 언제나 있는 거 잘 잡수시면 아마 우리 건강에 참 도움이 된다. 오래오래 살고 치매증 안 걸리고 잘 살겠죠. 그렇지요.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그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